하루 앞두고 각 가정마다 막바지 제수용품을 마련하거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추석쯤 대구의 도시철도 1호선 서편 구간이 달성군 화원까지 연장됐는데요. 올해는 경산 하양까지 연장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설 명절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첫날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일찌감치 고향에 도착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지금도 고향 가는 길을 재촉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오늘 가정에서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고 전통시장은 막바지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연휴 첫날 모습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우시 집성촌이 있는 대구 상인동의 한 가정에서는 4명의 며느리가 이른 아침부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육전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첫째 며느리는 부추전을 가지런하게 굽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 재간이 약 한 50명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통 보면 거의 결혼식, 잔치 때 하는 음식만큼이나 하죠. 전통 방식 그대로 차례를 지내다 보니 준비해야 할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족상도 생기지만 또 행자가 모이고 자녀들 모이고 이러니까 즐겁게 하자. 동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담소를 나누며 마시는 차 한 잔이 꿀맛 같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막바지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떡집에서는 갓 쪄낸 찹쌀로 인절미를 만드는 손길이 바쁘고 떡국용 가래떡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과일가게와 채소가게, 어물전 할 것 없이 가족들을 위한 식재료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뭐 나물 따듬고 부침개 굽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새해에는 힘들어도 온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지만 가족을 기다리거나 또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가족을 만나 즐거운 명절, 오가는 길까지 시원스럽다면 더욱 좋을 텐데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곳곳에서 지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연결해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첫째 날인 오늘 아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정체가 거의 해소됐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북대구입니다. 오전에는 사고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전 구간 원활합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금호분기점에서 다부터널까지 역시 어려웠는데요. 오후 5시쯤 정체가 모두 풀렸습니다. 현재는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합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어려웠던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낙동분기점인데요. 창원 방향으로 상주터널 부근 정체됐었는데 방금 정체 모두 풀리면서 현재는 송토 상태 좋습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고속도로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청통휴게소 일대인데요. 양방향으로 전 구간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끝으로 광주-대구선 고령분기점입니다. 교통량 꾸준하지만 역시 차간 강력 넉넉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권 내 모든 고속도로 상황 좋습니다. 내일 대구 경북권 내 출구 교통량은 52만 8천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졸음운전 유의하시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AI 청정 지역인 경상북도는 방역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과 충북에서 AI가 발생한 지 불과 2달 만에 살처분된 가금류만 3,200만여 마리. 경상북도는 초기부터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 산물을 반입 금지하는 등 빠르고 강력한 차단 방역으로 내륙에서 유일하게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닭이나 오리를 입식하지 못한 농가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닭 사육을 못 하니까. 무조건 청정지역 보호한다 해가지고 닭을 입식을 못 하게 하니까.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입식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특별 생계비 지원과 농가 운영자금 최대 2천만 원 융자 지원을 비롯해 입식 제한 조치가 끝나면 소득 안정자금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AI 위기 경보가 여전히 발령 중인데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방역에도 비상이 걸려 경상북도는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방역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독도 철저히 하고 또 방비를 해서 끝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아서 이런 예방에 대한 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AI가 6차례 발생한 가운데 지역에선 2006년 단 한 차례 AI가 비켜갔을 뿐입니다. 경북이 AI 청정 지역을 유지하느냐는 이번 설 명절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설 연휴 기간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과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민원 처리반과 교통 상황반, 성묘객 지원반과 응급진료 방역 상황실 등 16개 분야에 270여 명이 비상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쯤 대구의 도시철도 1호선 서편 구간이 달성군 화원까지 연장됐는데요. 올해는 동쪽 구간을 경산 하양까지 연장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도심 안쪽에는 엑스코선도 추진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종점이던 달서구 대곡동을 지나 화원역과 설화명곡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까지 2.6km가 연장된 건데 석 달 만에 87만 명의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7,500명으로 대구 경북 연구원은 통행시간 단축과 환경비용 절감 등 해마다 23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편리하고. 요 중앙로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요 없어가 버스 타고 가는데 요 중앙로 가려고 요 바로 가고 참 좋아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은 동쪽으로도 경산 하양까지 8.7km가 길어집니다. 한창 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1년에 마무리하고 2022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연장될 1호선 노선 주변에는 대학과 주거단지가 몰려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상생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산의 그 무학지구라든지 또 저희들 그 4개 대학이 여기 있고 학생들 통학 인구가 하루에 한 6만 3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인구들이 다 그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대구 도심에 엑스코선이 생길지도 관심사입니다. 대구시는 궁전맨션 3거리에서 엑스코,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이른바 엑스코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12km 거리에 정거장 13곳이 들어서면 하루 10만 8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 시내 내부 도시철도망은 한층 더 촘촘해집니다. 국비와 시비 등 7,6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엑스코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삼국유사의 고장 군의군 김영만 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팔공산 터널로 인해서 군의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군의군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천 상주 10분대에 가고 포항 30분, 경주 40분, 울산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며
경상북도 어디 가더라도 저희들이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거를 저희들이 되살려가지고 군위가 경상북도의 센터 역할을 하면서 정말 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대구 경북의 상생 역할하는 걸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층이 없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도도 전국에서 3번입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위군의 존립과 직결된 것임으로써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를 희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생이별입니다. 그분들 정든 친구, 그 정든 고향 땅, 참 마음이 그보다 더 아플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느 분이나 희생하는 분이 있어야지 정말 미래가 참 보장되듯이 저희들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설득을 하고 일일이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넉넉한 인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군위공항에 오면은 대구에서는 대구의 외곽도로가 완성이 되고 하면은 저희들 지역에 도착하는 시간이 20분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쾌적하고 편리함을 느끼면서 또 농촌의 풍요함을 느끼는 군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대구 범어동에 마련한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학 전공 교수 등이 지하철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상대로 심리조사와 힐링 캠프 등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문화재단은 세월호 참사가 난 뒤 출범한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를 최근 찾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시대 토지대장에 등록됐지만 등기나 상속이 안 된 땅이 적지 않은데요. 포항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00년 동안 방치된 미등기 토지의 상속인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대로변입니다. 180제곱미터의 땅이 100년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곳에는 비슷한 규모의 땅에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제가 1910년대 토지대장에 첫 소유자를 등록했으나 땅 주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 상속이 안 된 땅입니다. 포항시가 잠자고 있는 조상 유산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미등기 토지가 많아서 이 토지를 그 시민들에게 찾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토지 대장에 적힌 이름을 갖고 동지역은 구청, 읍면지역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적부를 찾아 사망자 명단과 일일이 대조한 뒤 상속자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한 필지의 주인을 찾는데 순조로우면 30여 분, 행정구역이 다르면 긴 시일이 걸립니다. 타 시군에 소유자 주소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의 지자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광역단체로는 경상남도가 시작했지만 기초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찾아주려는 미등기 토지는 11,000여 필지에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땅이 65만여 필지에 5억 7천여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가 후손들이 혹 있을지 모르는 선대 땅을 찾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거꾸로 조상 땅은 있는데 후손을 몰라 공무원이 찾아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위원회는 설날인 내일 오후 7시부터 성주군청 맞은편 주차장에서 200번째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촛불 문화제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풍물패와 함께하는 길놀이와 강강술래,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가 펼쳐집니다. 한편 성주투쟁위는 지난 13일부터 사드 한국 배치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대구시가 청홍경찰 24명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13일부터 사흘간 원서를 접수하고 4월 29일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 검정, 3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다자녀 가정 학생과 다자녀 공무원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셋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부터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셋째 자녀는 중학교를 배정할 때 원하는 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줍니다. 다자녀 가정 차량은 대구시 교육청과 교육연수원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다자녀 공무원은 전보와 국내외 연수자 선발, 포상 등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대구 도심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는 설 당일인 내일부터 이틀 동안 옛 경상 가명 포토존, 퓨전 국악공연, 전통 쌀 뻥튀기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경상가명공원에서도 이틀 동안 민속놀이 굴렁쇠 굴리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부관광공사는 설날인 내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서 대형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퓨전 국악, 마술 공연을 낮 1시부터 열고 한지공예 체험과 한해 소원을 비는 우편엽서 보내기 행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 경주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경주월드 눈썰 매장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동궁원도 입장료를 2,000원 할인하는 등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사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학교를 제외한 경북 지역 670여 개 초중 고등학교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교육청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차장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대해상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설 연휴에 발생한 사고 자료를 분석하고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 연휴 졸음운전 사고가 평상시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